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입니다. 이 작업형은 컴퓨터 영상 자료를 보고 답안지에 답을 적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 자료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은 40점입니다. 주어지는 시험 시간은 50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는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도록 기출 문제들을 주요 항목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 1장을 보시면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4문제 내지 5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마 문제들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를 했고 필다방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2장의 건설 현장 안전 실무는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 사례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제 원인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안전 실무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차량용 기계, 건설기계 등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종류라든지 용도 그리고 또 관련 사항들을 적어내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4장 참고 건설업체의 사례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재해 사례들, 우리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사례들을 한 20가지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고 좀 어느 부분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은 답을 적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1장 보겠습니다. 자, 1장 그리고 이 교재는 강의용으로 제작된 교재라서 실제 문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장은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이죠. 자, 페이지수 2페이지가 되겠네요. 페이지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의 조도. 조도는 우리가 필기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750, 300, 150, 75. 요거죠. 자, 밑에 그 해설 부분, 문제 해설 부분에 보시면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그리고 정밀 작업 300럭스, 그리고 2분의 1로 줄여서 보통 작업 150, 그 밖에 7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을 알게 되시면 가로 넣기라든지 단답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자, 위에 문제 보시면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정밀 작업은 몇 럭스라 그랬습니까? 300럭스라 그랬죠. 300럭스 이상. 그리고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렇게 가로 넣기도 문제가 유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형태는 자,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은 보통 작업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보통 작업은 150럭스라 그랬죠. 요거 이 정도로 외워두실 것이고, 자, 다음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는 가로넣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 13조 해설 부분. 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조건, 그거 문제 법령 기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안전난간은 1호 보시면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닥면이 있습니다. 바닥면이 있을 것이고, 바닥면입니다. 자, 상문난간대가 있습니다. 이 상문난간대. 자, 중간난간대가 있겠죠. 중간난간대. 자, 그러면 자, 그럼 발끝막이판. 바닥면에서 한 10cm 높이로 판을 댑니다. 여기를 발끝막이판이라고 그러죠. 발끝막이판. 요걸 발끝막이판. 그리고 일반적으로 폭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폭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토보드, 발가락이죠. 토가 발가락이죠. 토보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자재라든지 공구 같은 것이 빠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간기둥이 있다는 거요. 자, 이렇게 난간기둥. 자, 이렇게 안전 난간은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가로등 이렇게 많이 노는 부분이니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안전 난간을 구성한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 조항을 보시면은 밑에 쭉 나와요.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갱사로의 포면, 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상부 난간대의 높이는 최소 90cm 이상에서 120cm 이하로 한다는 거죠. 120cm 할 때는 중간 난간대 높이는 60cm 이상. 꼭 기억해 주십시오. 120cm 넘어가면 또 난간대를 하나 더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부 난간대는 90에서 120으로 이러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 난간대는 그 반의 60cm 이상, 60cm 이하죠. 이건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조항 볼까요? 다음 조항은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이랍니다. 10cm 이상 높이 유지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부분은 발끝막이 10cm 이상이라는 거. 요 수치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절한 간격으로 유지한다. 난간 기둥. 자,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그리고 난간대는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재료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자, 이 그림 보시면 2.7, 요 난간대는 2.7, 지름이 2.72cm 이상의 지름을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되어 있죠.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라든지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그리고 이 난간대는 1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넣기죠. 자, 배점 6점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갱사로의 포면으로부터 90cm라고 그랬죠. 아까 90cm 이상 지점에서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는 거. 가로넣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몇 cm? 10cm 이상 높이로 유지한다는 거. 유지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간대는 지름 몇 cm?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한다는 거. 2.7cm 이상. 그리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한다는 거. 뭐 외우기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배점이 벌써 6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점이 높은 점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틀리지 않도록 이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가로넣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중간 난간대는 60cm 이상이라 했죠. 60cm 이하 문제고. 뭐 그 다음 문제도 또 동일한 문제네. 자, 문제가 있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뭐 동일한 문제니까 같이 여러분이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고. 자, 가로 넣기가 나와 있네. 빈칸을 채워 넣는 거. 예,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 자, 예.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맞는 알맞은 동영상에서 같이 보통 동영상에 여기 안전 기준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대부분 이런 넥터로 나옵니다. 뭐 계단을 보여주면서 계단에서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니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으시오. 아니면 빈칸에 알맞은 요걸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예? 말비기에서 작업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비기 작업 시 준수 사항을 쓰시오. 이런 형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알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 요건에 맞는 알맞은 용어를 갈로 안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요거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자, 그다음 요 밑에 그림 보십시오. 동영상에서 안전난간의 부재의 명칭과 설치 기준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 안전장애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안전난간의 부재의 명칭.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발끝막이판입니다. 발끝막이판은 자재라든지 공구들이 빠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설치 기준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라 말씀을 드려보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제 14조. 자, 낙하물에 대한 위험 방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혹은 동영상은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질문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3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못 드렸네요. 자, 여기 2-20-1-9라는 것은 자, 이런 기사 출제 기출문제 중에 기사에서 나왔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2는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수치 20은 20년도 2020년도에 출제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 이런 1회 때 1회나 2회나 4회 이렇게 할 때 1회 때 나왔던 부분이고 이 9는 우리가 시험시간이 작업형 시험시간이 8시 반에 한 번 시작하고 그리고 11시에 또 한 번 시작하죠. 그리고 산업기사는 또 오후 2시에 또 한 번 시작합니다. 그 표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는 8시 반에 시작했던 시험의 기출문제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대괄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을 표시한 겁니다. 많이 나와 있네. 이 문제는 기존에도 계속 기출되고 있던 그런 내용이 문제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한 10년 문제치를 다 적으려고 더 기입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또 빠진 부분도 많다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아파트 신축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3가지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2가지 이렇게 쓰시오. 어떤 문제는 배점이 4점, 어떤 문제는 6점이 배점이 됩니다. 자, 그 밑에 해설 보면 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해설 부족 제2항을 보시면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이라든지 수직 보호망 그리고 방호 선반 이런 것들의 설치 그리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치 보호 착용 이런 것들로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되어 있죠. 이 부분을 2가지 내지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방호 선반 설치, 출입 금지 구역 설정 그리고 보호구 착용 이런 형태로 답을 적으시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기준을 준수사항을 쓰시오 하는 부분이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자, 동영상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조
사망이죠.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망에 보면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미터가 10m마다 이렇게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는 거. 내민 길이는 100m로부터 2m 이상입니다. 이건 10m, 내민기는 2m 이상 나와 있죠. 그림에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m, 높이는 10m마다 설치해야 되고 내민 길이는 2m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이하입니다. 여기 20도에서 30도 이하를 한다는 거. 이걸 꼭 이 수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쓰시면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로 넣기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로 넣기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가로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높이가 몇 미터마다? 10m마다 그랬습니다. 10m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2m라 그랬죠. 2m. 자, 수평면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행태는 자, 이 기준하고 관련된 문제를 출제가 되면서 다른 행태의 문제를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동영상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보시 중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 행태와 재해 원인 두 가지를 이렇게 쓰시오 나와 있네. 자, 재해 행태는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추락이죠. 재해 행태는 추락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은 자, 여기는 대책에 대해서 잘못 기입되어 있네. 원인을 쓰셔야 되겠죠. 낙하물 방지망을 우리가 보수하나 수리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부착 설비에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거리를 걸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지 않았음. 하지 않았다는 거. 않았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부에는 추락 방지망, 10m마다 추락 방지망을 설치되어 있는데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재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원인 두 가지를 쓰시면 될 것이고, 자, 다음 행태는 우리가 2장에 가서 이런 행태의 문제들은 다시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행태는 자, 그에 대한 기준과 가치도 기준을 같이 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보수 중 재해가 발생합니다. 재해의 행태, 재해의 원인 두 가지, 그리고 설치 기준 갈로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재해 행태는 추락이라고 했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은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지 않았음이 재해가 원인이 될 것이고 하부에 추락 방지 설치되지 않음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넣기. 자, 높이는 10m 이내마다 그랬죠.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100m로부터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이 각도는 20도에서 30도를 유지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 22조의 통로의 설치. 통로 문제 보겠습니다.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관료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밑에 보시면 해설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통로의 설치 가로넣기죠. 자, 사업주는 통로로부터 높이 몇 미터? 2m 이내마다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는 거 2m 꼭 기억해 두시고, 계단의 폭은 폭은 1m 이상입니다. 1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제 가설통로. 가설통로의 구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수될 사항이라든지 가로넣기 문제 행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셔야 하는데, 자, 밑에 23조의 가설통로의 구조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합니다. 30도 이하로 하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는 거. 자, 네 번째, 추락이 위험인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난간을 설치하고, 자,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계단참이라는 것은 계단 중에 넓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방향을 변경하거나 잠시 피난이란 휴식할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단참이라 그러죠. 그래서 15m, 수직경에서는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 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8m 이상의 계단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 요 기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두셔야만이 요 중에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 가로넣기가 나와 있죠. 가로넣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의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에다 가로를 쓰시오. 자, 갱사는 아까 몇 도 이하라 그랬습니까? 30도라 그랬죠. 30도 이하로 한다는 거. 그리고 갱사는 15도 이하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는 거. 그리고 수직경에서는 15m 이상의 경우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가로넣기라든지 준수사항에 쓰는 건데 대부분 가로넣기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다음은 이제 사다리. 자, 사다리 통로의 구조, 이 부분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이나 설치사항, 여기는 가로넣기만 나와 있네. 준수사항 3가지, 사다리 통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거 준수사항하고 가로넣기, 이런 문제 형태로 나온다는 거. 자, 그 해설 부분에 기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 통로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견고한 구조라고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시면은 우리 목수들이 목재를 가지고 목재 사다리를 만들죠. 후딱 만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게 이 발판의 간격이 잘 안 맞아.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겠죠. 보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돼. 내려올 때 이 간격이 안 맞다 보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판과 벽면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발판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벽면이 여기 있으면은 이 발판을 사다리를 바로 붙이면 안 되겠죠. 사다리하고 벽면하고 요 간격은 15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간격을 지나는 거. 자, 폭은 30cm 이상. 폭은 3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기는 조치를 해야 되고, 상단에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60cm.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다리를 걸칩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걸치죠. 요 높이, 올라가는 높이, 요 높이가 6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 부분, 사다리를 걸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로 걸치면 내 몸무게에서 밀리면서 이게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래서 이 걸치라는 거죠. 밑으로 밀려서 빠지지 않도록 걸쳐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60cm 이상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까 폭은 몇 cm라고 그랬습니까? 요 사다리 폭은 30cm라고 그랬습니다. 30cm 이상. 그리고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상부로 위로 60cm 이상 올라가게 설치한다는 거. 요 기준을 기억하시고. 자, 사다리 통로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계단 설치하고.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합니다. 요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 수치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다리는 올라가는 높이는 이 걸쳐놓은 지점으로서 높이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걸치고, 그리고 사다리 폭은 30cm 이상, 그리고 요 각도는 70도, 5도 이하로 걸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다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접이식 사다리, A형 사다리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일자형 사다리라고 그러죠. 2019년도에 2월 달에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이 사다리 자체를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 이 일자형 사다리는
이 작업 통로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작업 발판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밑에 단서조항, 구호의 단서조항.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고정식 사다리. 여기 걸치는 고정식 사다리. 요거는 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90도 이하. 90도 이하. 90도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90도 이하. 하고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상인 경우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우를 해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높이가 7m 이상 될 때, 7m 이상이 될 때 요 2.5, 요 높이가 2.5 m 이상 되는 데는 이렇게 등받이 울, 우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등받이 울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준수사항 3가지를 여러분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가로넣기가 나와 있죠. 그것도 가로넣기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길이는 기울기는 아까 75도 이하라 그랬죠. 75도 이하고,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경우는 바닥면 높이가 등받이 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고정식 사다리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 이거 아니고 90도죠.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고 높이가 7m 이상. 7m 이상의 경우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한다는 거. 자, 그다음 가로 2번. 사다리 통로가 길이가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단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통리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 또 하나, 요 규칙에 말고 이 가설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나온 내용. 5개용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cm입니다.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의 설치 기준은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